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지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선정될 줄 몰랐는데 기록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 20여 년 동안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작업을 해왔고요. 그것을 이번에 응모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으며, 그게 보면 현대사의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2-3년, 최소 2-3년은 걸렸던 것 같고요. 그 작업들이 이제 모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사진 작업만 했던 게 아니고 사진 교육도 하고, 또 이제 이 다큐멘터리 작업들이 돈이 안 되는 작업들이니까 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 틈틈이 작업을 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취재 소스를 모아야 되고 하니까 그 작업들이 조금 한 20년이란 걸려서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작업들이 좀 많아서 다 기억에 남긴 하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연변에서 만난 탈북 아이들 작업이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가슴 아프죠. 그때 이제 굶주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민족으로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으로 했던 작업이어서 아직도 그 장면들이 눈에 선하고 그 아이들이 생각나고 그래요. 이 연변으로 간 아이들은 탈북 아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중국에서 만났던 이 아이들이 당시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진을 찍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커튼 뒤에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게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아이들의 얼굴을 가리고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누구도 얼굴을 가리면서 찍는 초상들은 없는데요. 이 아이들의 그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때 신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사진을 보면 지금도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제가 지금 한 20년 동안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 작업을 이제 했는데, 이것들을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에세이로 이제 글로 이렇게 다시 기록을 하면서 그때 기록들을 이렇게 다 들춰봤더니 평범하게 시골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 같지만 그 사진에는 묵음이에요. 아이들이 몰래 숨어 있으니까 놀지만 아이들이 소리를 내질 않아요. 근데 그 사진은 지금 봐도 제가 너무 가슴 아프고, 또 한 번은 그 몰래 저녁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어른에 의해서 이제 그 쉼터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아이가 너무 깡마르고 막 그 흔들리는 그 공포에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고 제가 한 열흘 후에 다시 그 쉼터로 가게 돼요. 근데 돌아와서 한 열흘 후인데 그 아이를 못 알아봐요. 그 열흘 동안 아이가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자고, 그러니까 아이들 그 순간 너무 쑥 커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조금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루엣 처리로 그 사진을 담았는데, 그런 장면들이 너무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죠. 즐겁게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명, 의무,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같은 민족들이 왜 이렇게 흩어져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가지고 했던 작업들이어서 막 너무 즐겁고, 이런 이제 기록에 대한 막 이제 막 흥미 막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의무와, 그리고 이것들이 남겨야만, 우리가 기록을 해야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사진이란 매체를 활용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이제 기록을 했던 거죠. 이 카테고리를 할 때마다 힘들어서 이번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제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통의 뭐 일상을 취재를 한다든가 뭐 행복한 사람들을 취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현대사의 피해자가 돼서 그 고국이 아닌 땅에서 살게 된 그분들, 하지만 그 나라라는 그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개념으로서
나라는 그분들을 챙기지 못했지만 이분들은 고국에 대한 그 그리움과 애정을 가지고 그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을 볼 때 도대체 그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 개념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 한 분들 한 분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보람차고 이런 작업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이제 끝날 때마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가 왜 무슨 사명을 갖고 이걸 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자문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한 작업을 끝내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났던 그분들의 갖고 있던 힘, 그 에너지를 받고 또 다음 작업으로 이어지는 그것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할린 동포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디아스포라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할린 동포들에 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많은 관심과 또 국가적 차원의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책이 한 권 나와서 제가 이제 작업을 마무리해도 되지만 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관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지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작업도 하고 만났던 그 동포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우리 음력 같은 거 알았어요. 내 아는 거는 음력설, 단어, 5월 단어, 8월 추석, 그 다음에 보름 물 빠지고 그런 거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 보고 말하대요. 나는요 다른 거 돈보다 새해 달력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요. 그러세요. 왜 그럴까? 나는 달력만 되면 돈도 싫어. 달력 달라. 왜 그렇게 좋으세요? 왜 이렇게 새해 달력이 있어야지 내가 마음이 좋지? 달력 없이 어떻게 사나? 아니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어. 사할린 할머니들한테 드린다고 하니까 선물한다고. 예, 뭐 얼마씩 돈 다 내가지고 만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예, 저희는 전달만 하러 왔어요. 이렇게 비녀 꽂은 할머니한테 꼭 전달하라고 네.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잘 왔다. 잘 왔다. 너 잘 왔다. 참말로 잘 왔어. 내 안 잊어버려. 2014년부터 사할린에 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음력 달력을 전달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보고 싶은 그 고국의 풍경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사진들을 좀 차근차근 찍고 모아서 이번에는 제가 음력 달력 사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전달을 했는데 사진이 참 곱다고 하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진 작가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모금 활동을 활발히 해서 이 달력이 끊기지 않고 음력 달력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20대, 30대 이때만 해도 내가 사진으로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진짜 열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한 장의 사진들도 역사에서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한 장의 사진보다는 이 과정, 내가 우리 동포들을 만나고 이 사회 문제를 직면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사회 제도가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과정을 볼 때 좀 보람이 있다. 이 기록의 그 중요성이 점점점 인식이 되어가는 과정을 제 스스로도 많이 공부하게 되었죠. 기록이 모여서 역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특정인들이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만나본 이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전통, 문화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어떤 큰 역사의 줄기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나의 일상, 그리고 나의 의식주, 그런 것들이 훌륭한 우리의 역사의 한 줄기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록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진 교육자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강생들한테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을 갖고 오게 하고 나의 스토리를 적게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다들 나는 할 얘기가 없어. 난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 라고 하시지만
그 옛날의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내 청소년기, 그리고 그때 청소년기에 비해서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그 쭉 나의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정리를 해 보시면서 나중에는 한 권의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뿌듯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 대상을, 이걸 읽는 사람, 보는 사람의 대상을 나의 자식들 그리고 내 손주들한테 선물로 준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말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남겨주실 때 그 보는 대상들은 나의 그것이 뿌리가 되고, 아, 나는 이렇게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이런 에너지를 받고 자랐구나 라는 그 소중한 어떤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산을 물려주는,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나는 더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서 그 결과물을 보고서 그때서 이제 그걸 느끼세요. 그러면서 그 스킬을 가지고 매년 한 번씩 내가 나의 그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 나의 컨텐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들을 내가 기록에 남긴다면 우리가 나쁜 짓도 못할 것 같고, 나쁜 마음도 못 먹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친구들 또는 기록을 하는 그 후배들한테 이런 작업들은 박수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길게 가야 된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라 라는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기록, 아카이브라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회적인 가치로도 이제 인정을 받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히 올리는 SNS의 영상이나 뭐 이미지들도 하나의 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뭔가 나 자신을 위한, 또 사회를 위한 어떤 컨텐츠로 봐주시고 기록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그 기록들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기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일기, 사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지연이었습니다.